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함경남도 자연재해 복구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며 건설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함경남도 신포시와 홍원군을 비롯한 동해지구 자연재해 복구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며 건설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박정천 동지, 조영원 동지, 김용수 동지, 현송월 동지, 김용식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제1수도당원 사단 사단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 동지, 정치위원인 당중앙위원회 선전손동부 제1부부장 리영식 동지, 참모장인 평양시당위원회 조직부위원장 심인성 동지와 각급 인민군 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마중한 수도당원 사단의 지휘성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경축 행사 기간 마음은 늘 어렵고 힘든 초소에 나가 있는 수도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곁에 있었다고, 그들이 보고 싶고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고무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제일 믿는 핵심 역량인 수도 당원들이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 전구로 용약 달려나가 한시 앞이 재난을 털어버리도록 강력히 지원할 것을 부탁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불같은 호소에 피 끓는 심장으로 화답해 나선 제1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은 끊어진 수십리 구간의 도로를 복구하며 전투장으로 진출하여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착공 18일 만에 함경남도 홍원군 운포노동자구, 경포노동자구와 리원군 학사대리에 147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10월 명절 전으로 맡겨진 전투임무를 완수하고 피해가 제일 심하고 복구 실적이 뒤떨어진 또 다른 지역들의 새로운 전투장을 전개하고 또다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맹렬한 돌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타지에 나와 수도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땀과 열정이 깃든 살림집들을 오랜 시간 정겹게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전문 건설자들 못지않게 살림집들을 손색 없이 잘 지었다고, 이 집들은 수도당원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의 결정체라고, 최정예 수도당원 사단의 전투력이 실천에서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번에 우리 수도 핵심 당원들의 당성, 인민성, 혁명성이 검증됐으며 그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투쟁열이 피해복구 전역을 뜨겁게 달구어주며 전체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운과 혁신으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고 복구 건설을 가속화하는 추동력이 되고 있다고 긍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수도 핵심 당원들을 지방 건설 투쟁에 동원시킴으로 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당원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가, 당원들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중앙과 지방 온 나라가 시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주의 국풍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공사는 방대하고 조건도 불리했으나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자랑찬 결실은 당원들의 불굴의 심장에 불이 달리고 신념이 불탈 때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낳고 이 세상 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공사기간 치열한 사회주의 경쟁 열풍 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서로 호심하게 배우는 집단주의적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자연재해 복구 건설 전역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건설 경험 교환 등 경쟁 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연대적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날씨가 추워지는 데 맞게 당원 전투원들의 겨울용 피복과 생활용품, 자재, 물자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며 치료 예방 대책도 잘 세워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함경남도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도 미훈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우리 당의 구상과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구현된 새 살림집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며 기적적인 성과를 확대해 가고 있는 데 대하여 치하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당에서 지적한 대로 건축은 자기 시대의 사상과 문명의 높이가 그대로 반영되는 사상문화의 직관물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고향집, 고향마을을 꾸리는 정성으로 깨끗한 진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맡은 살림집 건설을 제2일에 질적으로 훌륭히 완공하는 빛나는 성과를 연속 쟁취하고 있는 것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이고 새로운 문명의 개척자인 우리 군대만이 해낼 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지방 건설에서 해당 지역의 지대적 특성을 잘 살리는 방향에서 부단히 새로운 전형과 본보기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웅대한 지방 건설 구상을 실현하는 데서 설계 기관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건설 감독 부문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 또한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최근에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안의 일부 단위들에서 설계와 건설 공법의 요구를 어기고 건설을 날림식으로 망탕하는 고약하고 파렴치한 건설법 위반 행위들이 제기되었는데 엄하게 문제를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흑경화제로 살림집 구행 내 도로들을 포장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도입해 볼 때 대해서 지시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살림집마다 과일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며 주변 산들의 살림을 조성하는 사업도 전망성 있게 잘해야 한다고 이르시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오늘 돌아본 살림집들 가운데서 무엇보다 수도당원 사단이 건설한 살림집들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수도당원들의 손으로 일도 세운 집이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뿌듯하다고 수도당원 사단이 건설한 살림집은 피해복구 건설에서 모든 단위들이 도달해야 할 기준이며 모두가 따라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수도당원 사단들이 당에서 준 전투 임무를 받고 이동 전개한 지역들에서도 더 높은 자각과 요리를 안고 새로운 창조 대전을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도당원 사단의 전체 당원들에게 다시 한번 전투적 인사를 보낸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살림집 건설을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기다리는 피해 지역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우리 인민들에게 삶의 새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줄 완공의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모두가 더욱 분발하고 이약하게 투쟁해 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전인민적인 경사로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은 장장 수십성상
주치의 인민관 인민초락으로 멸사복무의 새경연을 펼쳐가는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열화 같은 흠모 애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1946년 7월 말에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일꾼들과 창작가들에게 당마코 도안을 창작할 때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그들이 올린 도안을 보아주시면서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당마코에는 우리 당의 대중적인 성격이 뚜렷이 반영되게 노동자, 농민과 함께 지식인이 꼭 형상되어야 한다고. 지식인은 펜으로 형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식으로 붓을 그려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정 이후에 몸소 그림까지 그려가시면서 붓은 다른 것보다 좀 더 올려 세워서 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들도 높은 지식과 문화 수준을 소유해서 부강하고 문명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힘껏 이바지해야 한다는 뜻이 잘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세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백두에서 휘날리던 붉은 기폭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겨주신 것은 인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기폭에 이 땅의 천만 아들, 딸들을 소중히 품어안고 우리의 당기는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빛내어주며 언제나 세차게 휘날려 왔습니다. 우리 민 모두가 사랑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소종시 오몬입니다. 이 시는 1980년대에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 모두의 심장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조용히 이 시를 읊을 때면 우리 인민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가 우리 당의 붉은 기폭에 가슴 뜨겁게 오려옵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이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우리 당은 명실공히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어머니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됐습니다. 이번에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연소를 받아 안으면서 우리 막 울었습니다. 구절구절 마디마디에 우리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그리고 열화와 같은 정을 지니시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연소를 들으면서 바로 이런 위대한 품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사랑, 그 믿음 속에 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고 목이 꽉 메였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운명을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 당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일하고 또 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머니 당, 진정 이 부름은 위대한 당의 품에 안겨 참다운 삶을 누리는 이 나라의 수천만 아들, 딸들이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다음없는 칭송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온 나라 천만 군민은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하늘 땅 끝까지 가고 갈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며 당제 8차 대회를 향한 80일 전투를 우리 혁명의 새로운 고적이 격변기로 빛내어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80일 전투의 위대한 승리로 당제 8차 대회를 보위하자.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여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혼신의 자욱자욱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피해복구에 떨쳐나선 전투원들이 살림집 건설 성과를 계속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의 소도당원 사단들에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용도자 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또다시 받아안고 여기 피해복구 전역에 그야말로 밤을 모르는 전투장, 격전의 분분초초가 흐르는 치열한 격전장입니다. 오늘의 80일 전투의 앞장에 다름 아닌 우리 수도당원들이 서야 한다. 이런 불타는 자각을 안고 공사를 입체적으로 전격적으로 내밀고 있는
제1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입니다. 경야는 최경자 동지께서 우리가 지은 살림집을 돌아보시면서 수도당원 사단이 지은 살림집이 피해복구 건설장들에서 번복이로 또 모두가 따라 배우도록 할 때 대한 그 과분한 취하의 말씀을 받아 안았을 때 우리들의 격정이 정말 하늘에 닿았습니다. 우린 경야는 최경자 동지 이 믿음과 사랑이면 합니다. 공사 조건은 대단히 불리합니다. 낮에는 날씨가 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영하 아래로 떨어지고 기초에는 물이 차 있어 한쪽은 양수기로 물을 퍼내면서 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투원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는 경양 원수님께서 우리가 건설한 살림집을 돌아보시면서 대단히 만족하셨다는 소식에 접하고 모두가 경양 원수님이 믿음에 보답하자고 떨쳐나기 때문에 공사 계획은 방대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맡은 계획을 무조건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2수도당원 사단이 맡은 살림집 건설 전투장입니다. 제2수도당원 사단 전체 전투원들은 지금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함경남도 피해복구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수도 당원들이 건설한 살림집들을 보시고 대만족을 표시하셨다는 소식이 접하고 지금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고 있습니다. 원수님께서 오늘도 험한 일을 해치시어 우리 수도당원 사단 건설자들이 건설한 살림집을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을 걱정하시는 원수님의 노고를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당해야 할 일을 한 우리 당원들이 아닙니까? 우리 김책공업조합대학 중대 전체 전투원들은 경양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이 사랑과 믿음의 높은 성과와 결사관철의 투쟁 정신으로 보답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보답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 가금 생산국대의 전체 당원들은 오늘 경의하는 최고 용사동지 현지도 말씀을 높이 받들고 거기 피해 지역 이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남기들 드높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완적을 모르는 우리 당의 공격 속도에 발맞추어 힘차게 내달려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말씀을 심장 깊이 새겨하는 조선인민군 성명일 소속부대 장병들은 여기 피해복구 현지의 전투 좌지를 정한 그때부터 정말 근해 부대의 비용을 떨치며 사회주의 경쟁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하늘 같은 믿음에 더 높은 공사 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부대에서는 군인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방송선동, 직간선전, 예술선전대의 위력을 최대로 고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도의 방역 상태를 유지하면서 비상방역 사업에도 동당한 관심을 돌리고 조직정치 사업을 최대로 짜고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바람 높이에서 집적으로 재정 수준에서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사 조직과 지휘를 맡은 우리 지휘성원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 단계에서부터 골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70% 이상 선행시켜 놓고 앞선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질검사 체계를 바로 세워 사회주의 경쟁에서 단연 1등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부대가 지난 시기 화선식 정치사업에서 얻은 좋은 성과와 경험을 적극 구현하여 지휘성원들 모두가 군인 대중과 함께 발걸음도 함께 하면서 부들 모두를 방중항의 전투적 호소에 산악같이 떨치어 나서도록 정치사업을 보다 정세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초려전, 과감한 전격전으로 80일 전투의 하루하루를 충성과 이온으로 빛내가고 있는 난천발주소 건설자들이 요즘 포천지구 살필 건설에서 날이 날마다 커다란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님의 이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피해지역 살림집 건설을 완공할 신념과 의지가 우리 금강무역지도 요단 돌격대원들 모두의 가슴마다에 더욱더 굳세어졌습니다. 시우리 경축광장에서 그렇게도 고마움과 감사 인사를 또 전하시는 우리 원수님께서 국민을 위해, 적을 위해
그렇게 천만 과정을 다 하시며 낮에 밤으로 현지의 길을 이어가시니 왜 우리 모두의 가슴이 격정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단 널대원들은 경련인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정의에 받들어 여단이 맡은 산책 건설을 최장 수준에서 하루빨리 당수에 끝내겠습니다. 당제 8차 대회를 향한 새로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80일 전투의 시작부터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일터마다에서 과감한 공격전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장평철 기자가 교육도서 인쇄공장을 취재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도서 인쇄공장은 준공에서 닷새 만에 80일 전투에 진입했습니다. 정말 우리 당에서 후대들을 위해서 품들어 끓여진 공장에서 일한다는 이런 긍지를 안고 이곳 공장 종업원들 전체가 전투 시작부터 높은 생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안에 전체 종업원들이 80일 전투에서 전국인 모범들에게 요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종업원들이 양양의 요리에 맞게 계획을 정전보다 높였습니다. 1.5배 이상입니다. 계획은 높아졌지만 120%로 평균 매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올라가는 데 맞게 기술 표준 저작고 노동 안정의 여부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여구성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 시장에서는 생산을 꽝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첫날에는 120% 하던 것을 다음 날에는 130%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기술학습을 현장에서 자주 조직하고 종업원들은 종업원들대로 자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야 전투 시작입니다.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전투 마감까지 쭉 밀고 나가서 80일 전투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자고 합니다. 지금 공장 안에 모든 생산 현장들 그 어디나 할 것 없이 증산에 불을 걸었습니다. 연간 계획을 10월 3일까지 어머니 당창건 기념일전으로 끝낸 그 기세도 높이 공장에서는 80일 전투의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증산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이 부른 80일 전투 기간에 지난해에 비해서 1.2배로 높이 세운 생산 계획을 경리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 공장을 기도하신 12월 8일까지 무조건 끝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력자강입니다. 우리는 공장의 기술자 300명 소조원들과 합심해서 생산 공정의 전면적 자동화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80일 전투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 후방 사업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련해 놓은 후방 토지를 더 튼튼히 꾸리고 이 전투 기간에 이 정업원들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을 좀 다양하게 조직 진행해 나감으로써 정업원들의 악량된 생산률을 그대로 생산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데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진육 기자가 취재한 평촌구역 송배전서의 80일 전투 소식입니다. 주요 공장 기업소들의 중단 없이 전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이번 80일 전투의 기본 목표로 정하고 대담하고 통행 크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변압계들에 대한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기본 사업으로 진행하고 송전선 관리운영 사업, 그다음 배전선로 관리운영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자재들을 자체로 확보하고 80일 전투 기간에 모든 종업원들이 한 건 이상이 기술혁신을 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준비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80일 전투에 진입해서 벌써 주변압기 2대에 대한 대보수를 진행하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많은 파철을 황해제철 연합기업소에 보내주었습니다. 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연은 최고령도자 동지의 연설을 크나큰 격정 속에 받아하는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파철 수집 사업에 한 사람같이 돌을 쳐나 많은 양의 파철을 모아드렸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은 80일 전투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서 과감한 생산 돌격전을 벌이는 황철 노동계급의 혁명적 열의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평양 산원에서 태어난 505번째 새쌍둥이가 15일 만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남포시 항구구역에서 사는 최경옥 여성이 낳은 새쌍둥이는 첫째와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아들인데 오히려 일꾼들의 방조 속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10월에 들어서서 벌써 두 번째로 태어나는 새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나는 실상 등에는 첫째와 둘째가 딸애이고 셋째가 아들애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애가 태어날 때 몸무게가 거의 1kg이나 차이 나서 좀 애를 먹었지만 우리 언병원의 관심 속에 몸무게가 거의 비등하게 건강하게 자라서 오늘은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80일 전투를 꿇고 있는 온 나라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이런 날을 맞이해서 이들을 바래준 우리 마음도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훌륭한 평양사원에 더위 깊은 심정이지만 스승님들의 정성이 너무도 송곳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들은 꼭 4kg가 되어야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게 당의 사랑이고 자기들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국진이 덜봐주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전 나왔을 뿐이고 태어나 90일 동안 스승님들과 간호원 동지들은 우리 애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어줬습니다. 전 이 사랑을 잊지 않고 꼭 받아가겠습니다. 인류를 무서운 재앙 속에 몰아넣은 전대미문의 대류행 전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평양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국가비상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해서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견지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악성 비루스 전염병이 장기성을 띠는 것만큼 모두가 고도의 자학성과 행동의 일성을 보장하여 전염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역사업에서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모든 사업에서 비상방역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이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에서도 과학적인 방역사업,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유휴자재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편리하면서도 안정성이 높은 다량의 소독수를 제조할 수 있는 소독수 제조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소독수 제조기 한 대로는 하루에 5,000평방미터의 면적을 소독할 수 있는 양의 소독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80일 전투 기간에 연구 사업을 보다 심화시켜 신종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살균 효과가 높은 설비들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란봉 구역의 일꾼들과 당원들도 80일 전투를 힘있게 벌려서 당제 8차 대회를 빛낼 드높은 결의를 안고 비상방역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가기한 유형으로 변이돼서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악성 전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해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 전인민적인 자각적 일치성을 더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방역 사업은 자기 자신과 우리 인민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자각으로 안고 구역식료공장에서 생산 공정들에 대한 비상방역 대책을 보다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소식 시간에는 먼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15일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14일에 37만 8,481명이었던 하루 감염자 수가 하루 사이에 1만 8,307명이 더 늘어나 39만 6,788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3,915만 500여 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 수는 110만 2,3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전염병 전파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전염병 전파가 더욱 확산되는 것이고 특히는 유럽 지역에서 전염병 2차 파동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지난 15일 하루 동안 국내에서 3만 621명이 비루스 감염자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기록으로 된다고 합니다. 15일 현재 이 나라의 총 감염자 수는 80만 9,684명, 사망자 수는 3만 3,125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5일 하루 감염자 수가 8,804명으로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기록을 냈으며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38만 1,602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하루 감염자 수가 수백 명 정도였는데 사람들이 휴양지에 다녀오고 또 학교들에서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해서 9월 중순부터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폴스카, 네덜란드, 불가리아, 포르투갈에서 15일 하루 감염자 수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가 다시 절정에 이르자 찻집과 식당들의 영업을 중지시키고 실내 공공장소들과 대중교통수단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전염병 전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재난 사태가 선포됐고 추가적인 방역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12일 서창 위성 발사센터에서 고분 13호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장정 3호를 운반 로켓에 실려 발사된 위성은 고궤도 광학 원격 수감 위성으로서 주로 국토 조사와 농업, 환경, 종합적인 재해 방지 및 재해 감소 등의 분야에 이용되며 경제 발전을 위한 정보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et남의 중부 지역에서 큰 물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2일 이 나라의 재해 방지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큰 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8명, 행방불명자 수는 1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10만 9,380여 채의 산림집이 침수되고 1만 5천여 세대가 긴급 소개됐으며 4,480여 헥타르의 농경지에 심은 농작물이 못수게 됐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1,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경 남북도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백두산 지구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낀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3도였는데 이것은 평년보다 6도나 낮은 것으로 됩니다. 오늘 밤은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 주로 개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황해 남북도와 남포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 쪽으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10월 17일 토요일 음력으로 9월 초하루입니다. 안개경보입니다. 내일 새벽과 아침에 내륙을 위주로 소해안과 차강도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운전사들은 차속도를 제한하고 경사가 심한 도로 구간들에서 이 앞길 감시를 잘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도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도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개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개겠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룡화 1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해양 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서선동해에서 내일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는 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에서는 내일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견드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10.8도였는데 이곳은 평년보다 1.3도 낮은 것으로 됩니다. 특히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이 1.3도로서 평년보다 4.5도 낮았습니다. 이러한 기상 조건으로 해서 서해안과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리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견디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일 것이 예견됩니다. 21일과 22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21일에 함경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22일에는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봅니다. 23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